근데 오늘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얘기해서 칭찬 들을 일은 없고 돌 맞을 일만 있는 일인데 너무 잘난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그 너무 잘난 사람들끼리 불꽃이 튀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한방의 이윤입니다. 자, 방시혁 대 민희진, 민희진 대 방시혁. 자, 지난주 대한민국을 휩쓸고 갔던 이들의 다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아이돌 업계의 진심인 애널리스트 분 모셨습니다.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가까운 분이 이 업계에 계셔서 누구보다 이 생리를 잘 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할까 싶기도 하고.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엔터 업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엔터 업계라고 하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드라마 콘텐츠에 비해서는 음원 영역이 산업적으로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네. 다행히 이제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그 가까운 세계 분 맞죠? 뭐 하늘이 맺어준 인연 이런 거 말고. 네, 하늘이 맺어진 인연으로 가깝고요. 그 사실 아들이 그 소속이 되어 있어서 네. 사실 한국의 아버지와 아들이 약간 대면하잖아요. 아마 지금쯤 편집 과정에서 사진이 떴을 것 같은데 네, 닮았을까요? 아버지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나훈아 씨 기자회견 이후 역대급 회견이었다. 민희진 대표의 네. 회견은. 네, 저도 정말 기자회견이라는 회견은 다 따라다녀봤지만 정말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 긴 시간의 회견을. 네. 그 긴 시간이 순삭이었다. 그리고 저도 한번 봤는데 정말 순삭이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갔는데 그 여론을 완벽하게 뒤집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네.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근데 그 기자회견 한 방으로 정말 수많은 일반 시청자들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네. 우리 민희진 씨가 정말 엄청난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예,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예, 그냥 음악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만드는 확실한 크리에이터로 다시 한번 자기의 능력을 한껏 발휘했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로 많이 뒤집어졌습니다. 특별히 월급쟁이들은 갑자기 냉정했던 분들조차도 네. 굉장히 열혈한 그 팬이 되고 이런 직장인들로서 경우가 많았죠.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민희진 그렇죠. 대표 회견을 보면서 그렇죠.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투자자인 입장이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양쪽으로 다 보였는데요. 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멋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순수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순수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핵심 포인트는 어디냐면 음반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네. 그 음반 판매와 관련돼서 그 업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순수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 업계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부조리한 부분들을 정면으로 치고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자기는 일했다. 특별히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자기는 골프도 안 치고 배민만 먹었다. 그러니까 배임죄가 아니라 배민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그 부분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KBS에 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 드라마 보면 왜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나오는데 이 남편 주장을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아내 쪽 이야기 들어보면 와, 저런 남자랑 어떻게 살았지? 난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헷갈리거든요. 근데 방시혁과 민희진 이 두 사람의 의견도 좀 그런 양상이 있어요. 이쪽 네.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을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고. 네, 저는 둘 다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터 측면에서 보면 민희진 대표의 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 분명히 그쪽에서 맞는 얘기고, 또 산업적으로 보면은 하이브가 이제 약간 그 푸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과정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 있었다고 또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너무 잘난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그 너무 잘난 사람들끼리 불꽃이 튀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부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가질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하고 또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계산된 산식.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그 충돌이 아닌가 지점은. 네. 예, 맞죠. 그러니까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자기가 순수하게 만들어서 자기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 뽑아낸 결정체인 뉴진스. 개인 차원에서는 얼마나 모든 영향을 쏟아부었을까. 영혼을 갈아 넣었죠. 네,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자리에 갔던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지적재산권, 새로운 IP를 창조를 해낸 거죠. 네. 그리고 성공적으로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IP 형성이 공짜로 된 게 아니고 자기네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투자의 규모도 적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뉴진스의 초기 데뷔했을 때 초기 투자금이 중소형 엔터테인먼트사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 쏟아졌다. 한 600억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네, 업계 네. 내에서는 그런 소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돈이면 중소형 회사는 시가총액을 넘는 금액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투자를 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IP는 우리 회사 IP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 IP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예요. 네. 이 IP를 회사의 IP로 볼 것이냐, 어. 개인의 IP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보통 회사 내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회사의 IP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 연구원이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네. 반도체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 그게 그 사람의 것일까요? 삼성전자의 것일까요? 삼성전자의 것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자본을 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IP는 우리 거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을 갈아서 넣어서 만든 거니까 네. 이건 우리의 독특한 IP야라고 또 주장하는 건 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네. 민희 대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일릿이라는 아이돌 그룹, 또 다른 그러니까 하이브 안에 있는 또 다른 계열사의 걸그룹 아일릿이 자신들을 카피했다라는 네. 거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아니 어차피 같은 회사인데 네. 그거 좀 베끼면 어떠냐, 그게 무슨 표절이냐라는 네.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입장이 다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선 민진 대표도 맞고 어떤 측면에서 하이브도 맞다고 보여지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본을 대해서 그런 IP가 생성된 거니 그 IP는 우리 거고 그 IP를 복사해서 우리가 붙여넣기를 했다. 복사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라고 할 때 그거를 죄라고 해야 할 것이냐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도덕적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잘잘못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내 IP인데. 그렇죠. 브랜드 훼손이라고 보는 네, 거죠. 그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만약에 하이브가 디즈니 같은 회사가 될 거였으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건데 어도어의 IP를 그대로 살리고 예. 또 다른 IP를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다양한 IP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네. 회사를 만들었으면 디즈니 같은 회사가 됐죠. 왜냐하면 디즈니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 그림하는 월트 디즈니도 있지만 네. 그 이후에 최근에 보면 밥 아이거라는 CEO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를 인수합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픽사, 그다음에 루카스 필름, 그 외에도 여러 회사들을 붙여요. 근데 그것도 거대한 회사들이에요. 네. 근데 그 회사들의 각각의 그 대표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걸 다 설득을 해서 한 지붕 안에 넣습니다. 네. 그건 디즈니의 역량인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브랜드들을 예. 자기 지붕에 넣을 수 있는 그건 역량이에요. 근데 방시혁 의장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만들어서 뭔가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차원에서 그런 독립 레이블들, 독립 그 음반사들을 밑에 여러 개 두는 그 멀티 레이블 자체가 어떤 IP의 다양성이나 창의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성공적인 모델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디즈니의 예처럼 그렇게 갔으면 완전하게 성공적이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불협화음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 뭐냐면 그것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IP로 따로따로 존재한다. 따로따로 완전히 다른 지적 재산권으로 있다. 네. 이랬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불만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우리 거를 카피했는데 이건 못 참겠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냉정하게 봐서 카피가 맞다면 우리 같은 회사니까 카피할 수 있지 않아라고 설득을 하든가 네. 아니면 이쪽에서 느끼기에 카피된 부분을 제거하고 카피 아닌 부분으로 계속 IP를 키워나간다던가 이렇게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가 디즈니 같은 회사로
음반 영역, 음원 영역에서 예. 음악 영역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음악을 믿는다 하는 그 상황으로 점점점 성장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세계적으로 최고의 음악 회사가 됐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죠. 그리고 또 예. 처리 과정이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처리 과정이 너무 거칠었어요. 어떤 처리 과정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민희진 대표에게 갑자기 이제 그 대표이사를 사직해라라고 네. 하면서 배임으로 걸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먼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희진 대표를 궁지에로 몰았고 민희진 대표는 거기에 사생결단으로 또 대척점에서 네.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은 누구도 승자가 없는 서로가 패자가 된 싸움 아니냐.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그 배임죄라는 게 네. 하이브 측의 주장은 그거예요. 민 대표가 풋옵션 행사해서 캐시를 마련하고 그 사이에 뭐 분쟁이 나타나면 회사 가치가 떨어질 테니 그때 그 돈으로 사자. 지금은 지분이 한 20% 소수 지분이지만 그 캐시면 뭐 살 수 있지 않겠냐. 이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민 대표는 나는 그런 건 계획도 한 적 없고 그냥 사담으로 나눈 건데 왜 개그를 다큐로 봤냐는 식으로 좀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배임으로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실제로 행동을 했으면 뭐 예를 들어 그 얘기가 잠깐 나온 것처럼 네. 뭐 사우디 국부 펀드하고 무슨 서류를 써서 서로 사인을 했다거나 네. 이런 증거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이 서로 논의 과정 중에 이런 예 저런 예 다양한 예가 네.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죄라고 물을 수 있는가? 근데 한 측면이 있는 상상만 것 해가지고 배임죄로 걸면 정말 우리 주변에 다양한 유형의 체포를 볼 수 있을걸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이브가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본력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 이후에 이제 최근 그 이후 버전으로 이제 민희진 대표께서 우리 이제 계약을 빨리 만료하게 해달라라고 네. 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옆에서 구경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건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계약을 만료해달라는 게 그 뉴진스의 전속 계약을 빨리 끝내달라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전속 그러니까- 계약 보통 한 7년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연예인들 대부분 한 7년 정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뉴진스 데뷔한 걸 따져보면 앞으로도 한 4년 정도 이상 네. 시간이 남았는데 이걸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건 그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거액의 자본을 투자했다. 만약에 실패했으면 그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 다 손실을 떠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민인 대표의 그 지분도 본인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캐시를 자기 현금을 뭐 직접 넣었다기보다도 지금 소문에 의하면 네. 또 대여를 받아서 넣었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뭐 이 소문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성공하니까 내 거고 실패하면 또 하나도 책임을 안 지를 수 있는 이런 상황. 물론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나는 실패한 적이 없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네. 성공을 보여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결과론이니까요. 결과를 보고 하는 거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또 그 이야기를 옳다고 받아들이기 그렇죠. 어려운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민희진 님이 못됐다, 뭐 방시영 님이 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이건 거론하지 맙시다. 왜냐면 그건 네.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다만 구조상으로 어디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이번 사태를 키운 가장 큰 문제점. 저는 이거 결국 자본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타깝게도 돈 문제라고 보여주는데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이브의 처리 과정이 조금 거칠었다라고 하는데 왜 거칠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근데 지금 뭐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추측 중에 하나는 만약에 배임 혐의로 걸려서 민희 대표가 물러날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해서 네. 하이브가 상당히 싼 가격에 다시 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라는 캐시카우는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지분을 싼 값에 인수하면서 그럼 뉴진스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예. 최저값이죠. 그게 최저값이고 지금 민희진 대표는 계약을 빨리 끝내달라 하면 7년 전속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데 네. 그리고 성공한 건 모두 내 몫으로 갖고 가겠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드는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이 사람하고 문화가 안 맞아서 도저히 못 가겠다. 네. 우리가 이 사람을 포용하면서 가기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크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가지고 있는 18% 20%의 그 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값을 치러주고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수익이 네. 이 정도 났으니까 이 지분 가치가 이 정도 됐으니 당신 이 정도로 우리에게 팔고 가세요라고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진스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시중에서는 뭐 1조 얘기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누가 보장하겠어요? 예.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벌어들인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조다. 뭐 그 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1조가 넘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네. 그러면 하이브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돈 버는 게 얼마인데 돈 번 거에서 업계 평균 수준의 그 멀티플을 적용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이쪽 그 엔터 업체는 20, 30배 나오니까 1년에 번 돈에서 20, 30배 곱해 가지고 그 멀티플로 계산하자. 뭐 이렇게 이 멀티플 그 기업의 가치 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그 계약 내용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모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드럽게 끝냈으려면 하이브에서 설득을 하고 끌고 가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을 쳐주고 정리를 하던가 이렇게 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건 반대로 민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계약 빨리 해제달라. 그러면 자본을 된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 막 해서 회수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앞으로 회수가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모두 자기가 갖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예. 제가 보기엔 지금 이 두 사람 모두의 이야기를 서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밑돈을 다 댄 사람 걸로 볼 것이냐. 네. 그거를 창조해낸 사람 걸로 볼 것이냐. 그렇죠. 근데 월급은 받았어요. 이분들이 어떤 네. 식으로든지.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럼 법적으로는 이 IP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그 IP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에서 기술자가 기술을 개발한다고 개인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IP는 개인기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아니고 팀이죠. 네. 지금 우리 곽 부장님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 의견. 예, 저 네. 순수하게 개인적인. 이거는 근데 오늘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얘기해서 칭찬 들을 일은 없고 돌 맞을 일만 있는데. 저 뉴진스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한테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줄 게 없어요. 네. 네, 지금.